발렌타인데이에 여자가 초콜릿을 주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이 어색한 전통은 사실 한 제과 회사가 일부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떻게 한 회사의 마케팅이 나라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3세기 로마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제가 젊은 남성들의 결혼을 금지하자 발렌티누스 사제는 몰래 그들을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발각되었고 2월 14일에 참수당했습니다. 한 사제의 슬픈 순교일. 이 날이 어떻게 달콤한 초콜릿의 날이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1600년이 지난 1868년 영국 캐드버리 초콜릿에 리처드 캐드버리는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아도는 코코아 버터였죠. 그는 이걸로 먹는 초콜릿을 만들어 자신이 직접 그린 하트 모양 상자에 담았습니다. 초콜릿을 다 먹고도 연애 편지를 보관하세요. 이 아름다운 상자는 빅토리아 시대 연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발렌타인데이에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서양의 전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정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36년 일본 고베 모로조프 제과점은 발렌타인 초콜릿 광고를 냅니다. 미국인 친구에게 들은 서양 문화를 소개한 것이죠.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사람들은 낭만보다 생존이 중요했습니다.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초콜릿을 사는 건 사치였죠. 순교자의 날을 사랑의 날로 바꾸려던 첫 시도는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 모리나가 제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대의 실패처럼 단순히 초콜릿을 선물하라는 메시지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들은 당시 일본의 사회 분위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성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보수적인 시대. 만약 초콜릿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마음을 전할 기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핑계가 된다면 어떨까? 이 발칙한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모리나가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그 주체는 명확히 여성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여성들에게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을 표현할 용기와 명분을 주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여성이 초콜릿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닌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회사의 마케팅이 나라 전체의 풍습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자발적인 선물은 곧 사회적인 의무로 변질되었습니다. 홈메이드 초코, 벤밍 초코,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초콜릿, 기리 초코, 예그리 초코,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의무감으로 주는 의리 초콜릿,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 원치 않는 소비와 감정 노동. 사랑의 표현이었던 초콜릿은 어느새 부담이 되었습니다. 일본 초콜릿 산업 연 매출의 70%, 약 3천억 원이 바로 이 시즌에 발생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은 누군가에게는 놓칠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100년간 이어진 마케팅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놀라운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여성의 21.7%가 나 자신을 위해 초콜릿을 산다고 답한 것입니다. 마이초코, 마이초코 라는 신조어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남자도 직장 상사도 아닌 1년간 고생한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특별한 초콜릿.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의무와 부담감에서 벗어나 초콜릿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해방의 움직임입니다. 여성들이 초콜릿을 사기 시작하자 제과업계는 또 다른 시장을 설계합니다. 1978년 일본 전국 사탕과 자공업 협동조 압은 결심합니다. 2월에 여자들이 돈을 썼으니 3월에는 남자들이 돈을 쓰게 만들자. 그렇게 1980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탄생했습니다. 순전히 매출을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마저 성공했고 한국, 중국, 대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4월 14일 솔로들끼리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까지 만들어냈죠. 3세기 로마의 순교자, 19세기 영국의 하트 상자, 20세기 일본에서 뒤집힌 성별 역할, 그리고 매출을 위해 발명된 탐네일. 같은 이름, 같은 날짜 아래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양의 발렌타인데이는 여전히 남성이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남아있지만 동양의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초콜릿을 주고 남성이 한 달 뒤 탐내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대양을 건너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의 날은 마케팅의 날이 되었고 자발적 선물은 사회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다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받을 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단순한 달콤함만이 아님을 기억해 보세요. 700년의 시간,
대륙을 넘나든 변화, 그리고 누군가의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결국 초콜릿을 누가 주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광고를 봤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이죠. 사랑은 보편적이지만 사랑의 표현 방식은 이토록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